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작업했던 거 이어서 작업을 할 건데,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업했던 모델을 열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볼트 명령어를 써서 플레이트의 구멍을 뚫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파트 커트, 부재 컷을 이용해서 플레이트 구멍을 뚫었는데 이 시간에는 볼트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도면을 보게 되면 지금 볼트가 들어갈 M24짜리 볼트가 들어갈 지름 29mm짜리가 6개가 생성이 되어야지 돼요. 근데 볼트 명령어를 실행할 때 볼트는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볼트 하나를 지금 요 도면에 나와 있는 요 위치에 볼트를 하나를 넣어 볼 거예요. 근데 볼트를 넣을 때 첫 번째 볼트는 부재가 2개 이상이어야지 볼트를 체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지금 이 도면, 우리가 모델링 작업한 거에 보면 플레이트 아래쪽에 기초라는 부재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실제 플레이트와 기초가 있으면 플레이트와 기초를 선택해서 볼트를 체결하면 되는데 지금은 플레이트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볼트 명령어를 실행해서 이 플레이트를 2번 선택해 줘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부재가 없을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부재를 선택하는 것을 종료하고 그리고 볼트의 첫 번째 위치를 찍어 달라고 할 때 플레이트의 여기 간격이 거리가 50mm 나와 있고 여기 100mm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점을 찍어 달라고 할 때 플레이트 이 모서리점 아래쪽에 있는 이 모서리점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50mm 위쪽으로 100mm 간 지점에다가 볼트를 점을 찍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찍어 달라고 할 때 이쪽 방향에 아무 점이나 점을 찍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점을 찍어 달라고 할 때 세컨드 포인트를 찍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찍어 준 그 점과 두 번째 점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냐 하면 이렇게 볼트의 X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볼트의 X 방향. 그러면 얘와 직각인 이 수직 방향은 Y 방향이 되는 거예요. 볼트의 Y 방향.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볼트 명령어를 써서 볼트 결과물을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얘를 이제 이해가 됐으면 테클라로 되돌아가서 그리드 B와 1 쪽에 생성된 기둥에다가 다시 한번 연습하는 셈 치고 플레이트 명령어를 넣고 리플레이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FFL에서 플레이트를 생성해서 아래쪽으로 200mm만큼 이동을 시켜 놓고 작업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FL을 열어봐야 되겠네, 그죠? 자, 3D 뷰 목록 열어서 FFL을 엽니다.
FF를 열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점은 내가 찍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가상의 점을 찍고 200 여기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될까요? 200mm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200mm, 300mm. 그래서 교수님 테클라 공유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했는데 공유 지금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가상의 점을 이용을 할 거예요. 가상의 점. 그래서 가상의 점을 찍어서 플레이트를 생성할 건데 플레이트는 두께가 25mm니까 이건 우리가 전에 연습했던 것 동일한 방법이니까 자, 속성창 열어서 얘의 두께는 25mm가 되겠지요. 가상의 점을 찍어 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주고 가상의 점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200mm 간 지점도 가상의 점을 찍어 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주고 피크. 자, 위쪽 방향으로 300mm 간 지점은 실제 점이 찍힐 거니까. 자, 방향 직교 모드가 꺼져 있으면 알파벳 O 입력해서 직교 모드를 오토 기능을 키시고 자, 300mm. 이쪽 400mm죠. 그죠? 도면에 나와 있는 그 값대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400mm) 정확하게 마우스로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스페이스바. 자, 이 상태에서 그리드 B를 열을 거예요. 그리드 B 플레이트가 완성이 됐으니까 자, 뷰 목록을 열어서 그리드 B를 엽니다. 그럼 이와 같이 FFL에 플레이트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얘가 FFL에서 기둥 하단까지가 200mm가 되니까 플레이트를 먼저 선택을 해서 위치를 정면으로 바꿉니다. 정면으로 바꿔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200mm 내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동명령어 씁니다. 이동명령어 실행하고 핸들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200mm 된 지점을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요. 근데 지금 얘는 중첩되어 있어요. 뷰에 가서 와이어프레임 뷰를 보게 되면 기둥과 플레이트는 지금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 컷이나 피팅 명령어를 써서 커트 해줘야 되겠지. 그죠? 여기까지 다 완성시키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편집 탭에서 라인 컷 또는 피팅을 쓰면 되는데 라인 컷을 찍어서 라인 컷 명령을 실행하면 굳이 방향을 찍어줘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피팅 명령어가 더 유용해요. 그래서 피팅 리본을 클릭하고 기둥을 선택하지요. 어디 커팅 엣지는 플레이트 밑부분에 두 점을 찍어주면 걔가 커팅 엣지가 돼서 아래쪽이 이와 같이 잘라집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리플레이트 완성을 하기 위해서 도면 잘 보면 되겠지. 그죠? 이쪽 모서리점, 플랜지 모서리점에서 150mm, 25mm, 그 다음에 125mm 가상의 점 찍고 아래쪽으로 125mm 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리플레이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얘는 빨리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거기 때문에 플레이트 두께 얘는 12mm였어요. 12mm. 그래서 찍고 방향 150, 25mm. 여기에서 얘는 좌표값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자 마우스로 125mm를 가는데 스냅 자 화면을 확대를 하게 되면 단 단위로 움직여 줄 수 있으니까 마우스로 찍기 위해는 줌인 줌아웃 하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마우스 125mm 간 지점 찾고 컨트롤 키 눌러서 찍고 자, 아래쪽 방향으로 125. 그 다음에 직교 방향에 한 점 찍고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이와 같이 리플레이트가 완성이 되죠. 얘는 지금 우리 직접 수정이 켜져 있는 상태니까 직접 수정 꺼주면 이와 같이 핸들이 나옵니다. 핸들이 나왔을 때 안쪽에 있는 모서리점의 핸들을 선택을 해주면 특성창에 못하기 형상 나오죠. 그래서 거기를 안쪽으로 챔프를 할 거니까 유형은 5, 반경값은 30mm 되지. 자, 폴리곤 커트로 작업을 완료시킬 거예요. 기둥 선택하고 자 원하는 첫 번째 점 찍고 30mm 아래쪽으로 30mm 스페이스바. 얘도 요 모서리 부분을 유형 라운딩으로 반경값 30mm로 챔프해주면 되죠. 이건 지난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때 여기 15mm로 삼각형 형태로 커팅을 했으니까 커팅이 됐습니다. 자, 얘를 완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얘 기둥과 립플레이트는 이제 용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와 립도 용접을 해야 되니까 용접한 거를 오른쪽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폴리곤 커트 2개, 그 다음에 립플레이트 하나, 용접 2개 전부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를 할 건데 대칭 복사는 XY 평면, 즉 FL에서 대칭 복사를 할 거다. 그 전에 먼저 철골에 가서 용접 리본을 실행한 다음에 기둥, 리플레이트 선택하고 다시 플레이트하고 리플레이트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용접이 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기호가 용접 기호예요. 그러면 자 마우스 윈도우로 용접 2개, 폴리곤 커트 2개, 그리고 리플레이트를 선택합니다. 근데 지금 요 리플레이트가 만약에 이와 같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뭐 요 핸들을 선택해서 이동시켜주면 돼요. 만약에 작업을 했는데 이상한 상태로 나왔다. 그래서 컨트롤 1 와이어 프레임에서 보고 문제 없으면 핸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핸들만 선택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FFL을 열어서 FFL에서 대칭 복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겠지요. 대칭 복사를 할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리플레이트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그죠? 아까 우리가 플레이트 뒤쪽 선택, 정면 선택하다 보니까
그럼 얘는 중간에 위치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대칭 복사를 하면 안 되겠지. 아니, 그러면 이제 플레이트 선택한 다음에 DP 정면이 아니라 중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대칭 복사 명령어를 실행을 해줘야지 돼요. 다시 한번 선택, 그리고 FFL에 가서 대칭 복사. 대칭 복사를 할 때 미러 라인은 그리드 1번 라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라인에 1번에 2점을 찍어주고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대칭으로 복사가 되지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볼트를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줄 건데 바로 여기다 넣지 않고 50mm 가고 150mm 간, 여기 50mm, 100mm 간 요 지점에다가 볼트 하나를 넣을 거예요. 자, 철골에 가서 볼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속성창에 보면 스탠다드를 선택해 보면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가 지금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거는 도면에 M24를 넣을 거예요. M24. 그러니까 볼트 속성창 열고 크기는 20mm가 아니라 24mm. 규격 TSB 그대로 쓸 겁니다. 얘는 TSB. TSB로 쓸 거고 24. 근데 지름이 29mm가 뚫려야 돼요. 그럼 5mm가 부족해. 5mm가. 그 5mm는 어디에 값을 주냐면 이 호용오차가 지금 보면 2mm로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볼트를 체결하면 구멍의 지름은 26mm가 돼요. 근데 우리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mm가 돼야 되니까 2mm가 아니라 호용오차는 5mm를 주게 되면 24 더하기 5가 되니까 지름 29mm짜리 구멍이 뚫려지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볼트를 체결을 할 거예요. 근데 볼트 체결할 때 부재가 2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플레이트 하나이니까 플레이트를 2번 선택해 주면 됩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또는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주면 돼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줄 거고, 그러면 볼트 위치, 첫 번째 위치 달라고 할 때 이 점을 그냥 찍지 말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고 얼마 줘야 될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50, X방향으로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0, Y방향으로 50 된 지점이에요. 그러면 R, 키보드 R을 입력하면 숫자 입력 창이 나옵니다. 상대좌표예요. 자, X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0 줘야 되겠죠. 도면에 나와 있어, 그죠? 그리고 콤마 Y는 50이에요. Z값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위 방향으로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볼트가 하나 생성이 돼요. 지금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이 점은 내가 찍어줄 수가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고 현재 X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만큼 가고 Y축 플러스 방향으로 50만큼 간 지점을 찍으니까 볼트가 이와 같이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 5개의 볼트를 생성해 주면 돼요.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다 만들었었을 거고요. 자, 볼트를 더블 클릭해서 볼트를 클릭해서 속성창을 엽니다. 얘를 일단
그리드 우리가 수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상대 좌표 값을 주면 돼요. 어떻게? 여기에 보면 볼트 그룹이 형상이 배열로 돼 있고 볼트 거리가 x가 돼 있어요. 얘가 지금 이쪽 아까 내가 두 번째 이쪽 방향이 x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얘가 0레벨 0이고 그 다음에는 도면에 얼마 있네요? 250이었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250. 우리 그리드 수정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와 같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얘가 왼쪽으로 하나 일렬이 더 이렇게 복사가 돼야 돼요. 얘를 그냥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볼트 그룹 안에 볼트 거리 Y 여기에서 0하고 200mm죠. 도면에 보면 200mm라고 주면 일렬이 하나 더 생겨요. 근데 어떻게 생기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찍은 두 점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볼트가 여기에 위치하면 안 되죠. 얼마만큼 더, 100만큼 더 이동을 시켜야지 오른쪽에 있는 이 열에 있는 볼트가 요점으로 이동이 될 거고 왼쪽에 열에 있는 세 개의 볼트는 왼쪽으로 100mm만큼 더 이동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옵셋을 쓰는 거죠. 옵셋 있죠? 네, X방향은 아니죠? 여기 X방향이네, 그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100만큼 더 가야 되네요. 100만큼. 여기서 dx를 얼마? 마이너스 100. 끝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을 주고 엔터 치면 X방향 아까 우리가 X방향을 위로 가졌으니까 얘가 Y방향에다가 값을 줘야 되네. 자, dx는 0이고 Y방향. 근데 Y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그냥 100이라고 주면 돼요. 100. 그리고 엔터. 자, 옵셋을 이용을 해서 100mm만큼 더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상태의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볼트 어셈블리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볼트를 체결했는데 과연 얘가 플레이트에 구멍이 뚫려 있냐? 아니다라는 거지. 3D 뷰에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FFL에 볼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플레이트에 있어야 돼요. 플레이트에. 근데 플레이트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FFL에서. 플레이트까지는 200mm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볼트 그룹 안에서 이 옵셋의 위치가 Z 방향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려야 되니까 우리가 기둥 하단까지가 200mm였으니까 마이너스 200을 주고 옵셋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동 명령어로 이동해야 돼요. 자, 볼트는 FFL에서 볼트를 체결했기 때문에 Z값이 0인 FFL에 볼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플레이트는 아래쪽 Z- 방향으로 200mm 내려간 지점에 플레이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멍이 뚫려져야 되니까 볼트의 DZ 값은 마이너스 100을 200을 이와 같이 옵셋을 넣어준 겁니다. 근데 나는 얘를 이런 너트, 볼트 머리 이거 보이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볼트 그룹 속성, 볼트 속성에서 보면
여기 어셈블리에서 볼트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를 해제시키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구멍으로 보입니다. 됐죠? 규칙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태클라에서 이 볼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생성하는 방법, 그래서 볼트의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볼트의 첫 번째 점 찍은 거는 볼트가 들어갈 첫 번째 위치이고, 볼트의 두 번째 점인 볼트 배열을 할 때, 볼트 그룹을 배열을 할 때 X 방향이 된다. 나머지 Y 방향은 X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직각 부분이 Y축이 되기 때문에 Y 방향은 결정하지 않을 필요가 없죠. X 방향이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Y축 방향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된 거지요. 완성됐으면 지금 우리는 얘를 용접을 했기 때문에 기둥과 플레이트, 기둥과 디플레이트는 어셈블리가 됐어요. 그 어셈블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셀렉트 도구바로 가보면 맨 오른쪽에 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 시계 모양 걔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번째 커서를 갖다 대면 팁이 나오는데 어셈블리 선택이라는 팁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팁. 얘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셈블리를 선택하겠다. 얘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기둥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선택을 해보면 기둥 플러스 플레이트 그리고 리플레이트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셈블리예요. 다시 얘를 끄면 얘는 이제 부재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얘가 부재예요. 다시 얘를 어셈블리로 선택하고 싶어요. 어셈블리를 켜놓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둥하고 리플레이트 용접을 했기 때문에 기둥만 선택해도 나머지 리플레이트나 플레이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어셈블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셈블리 선택 켜놓은 거를 다시 끄고 얘는 과연 중첩이 우리가 폴리곤 커트 다 커트했기 때문에 중첩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일어나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로싱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기둥, 리플레이트, 플레이트가 다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메뉴창에 간섭 체크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실행합니다. 실행을 해서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부재와 어느 부재가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여기에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근데 지금 없죠. 왜냐하면 다 우리가 커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와 같이 지금 볼트를 이용을 해서 얘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겠지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다가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볼트를 한번 넣어 보세요. 넣어보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시 2분이니까 10분 정도 오면 되겠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냥 여기 플레이트만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볼트를 지운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FFL을 띄워놓고 여기에서 볼트를 넣어보면 됩니다. 볼트를 체결을 할 때 볼트의 규칙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와 같이 플레이트의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열, 3열, 2열, 2열 3행에 대한 볼트 체결할 때 볼트의 첫 번째 점을 플레이트의 모서리점을 찍는 것보다 플레이트 이 중간 부분에 찍어서 플레이트 중간 지점에 2점을 찍어서 볼트를 체결하게 되면 굳이 옵셋의 값을 주지 않아도 양쪽으로 볼트가 체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트를 넣어 보면 이제 일단 초기화 시켜 볼게요. 스탠다드 선택해서 초기화를 시켜 놓고 24mm 선택, 얘는 포용오차가 5mm였고 옵셋을 지금 다 000인 상태에서 볼트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두 번째 부재가 돼야 되니까 또 한번 플레이트 선택. 그리고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주고 부재 위치를 달라고 할 때 이번에는 중간 지점을 찍는 거예요. 플레이트.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찍을 때 얘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에 볼트 체결하는 게 아니라 50mm 더 가야 된 지점이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고 컨트롤 키를 떼고 50mm 된 지점에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위쪽 방향을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볼트가 가운데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볼트를 더블 클릭하고 우리는 볼트 그룹을 배열로 만들 거예요. X 거리는 100mm 하고 250인데 앞에 두 개가 더 있으니까 2 곱하기 250으로 변경해 주면 되죠. 이렇게 2하고 곱하기 250. Y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까? 간격을 보면은 200mm예요. 그래서 200이라고 값을 주고 엔터 치면 굳이 옵셋을 이용을 하지, 옵셋을 값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면과 같은 이런 볼트를 체결할 때는 중간 지점을 찍어주는 게 좋다.
중간 지점. 그리고 지금 볼트 선택해서 얘는 그룹이죠. 볼트 하나만 선택을 하더라도 6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즉 볼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볼트가 만약에 6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정하기가 6번을 수정해야 되는 거고, 볼트 그룹이니까 한 번에 전체가 다 수정이 되는 게 볼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볼트 어셈블리를 체크 해제하게 되면 얘는 구멍만 보입니다. 근데 구멍을 잘 보면 아까처럼 FFL에 볼트가 체결이 된 거이다 보니까 플레이트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럼 얘는 아까 Z값을 내린 것처럼 얘는 예를 들어서 그리드 B에서 그냥 이동 명령어를 이용을 해도 돼요. 그리드의 이동, 얘가 위에 있는 거 지금 선택됐죠? 선택되어 있으니까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이동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줘도 이와 같이 구멍이 뚫려지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와 같이 구멍이 플레이트에 뚫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 여기서 옵셋은 지금 쓰지 않은 거죠. 왜? 그냥 이동 명령어를 썼기 때문에 플레이트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 커트 얘가 실질적으로 리플레이트하고 오른쪽에 똑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컴포넌트를 배울 거니까 컴포넌트를 쓰게 되면 굳이 이 기둥에는 지금 플레이트 이런 작업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컴포넌트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컴포넌트 연습하기 전에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럴 때는 선택해서 플레이트만 빼고 볼트 빼고 복사해주면 되죠. 굳이 컴포넌트가 아니라 오른쪽에도 똑같은 형태의 리플레이트 용접이 생성돼야 되고 폴리건 커트 생성이 돼야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이 그냥 복사해주면 됩니다. 도면을 보면 디테일 B가 있어요. 디테일 B. 디테일 B에 보면 얘는 이제 플레이트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볼트에 대한 것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커트, 폴리건 커트에 대한 명령어를 다시 한번 연습해보라는 의미가 이 디테일 B인데, 만약에 얘를 지금 생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디테일 A에서 만들어졌던 플레이트를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활용하지 않고 다시 그냥 처음부터 그릴 거냐,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활용하는 거가 더 편할 수도 있으면 활용을 하면 되겠지요. 그 대신 플레이트의 크기가 수정이 되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의 두께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하는 게 좋은지,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복사를 해서 한번 써볼 건데, 복사를 할 때 어디에서 복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얘는 그리드 2번 뷰에서 플레이트를, 하단에 있는 플레이트를 기둥 상단 쪽으로 이동을 즉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리드 2번 뷰에서. 그래서
테클라에 그리드 2번 뷰를 띄웁니다. 그리드 2번. 그리드 2번 뷰를 띄워놓고 플레이트를 선택을 하고 이 플레이트를 복사할 거예요. 자, 복사 명령어 써서 어디를 기준으로 복사할까? 얘는 일단 기둥의 하단점에 미드 포인트를 찍어도 되겠지요. 미드점 찍고 기둥 상단에 가서 미드점. 지금 우리가 얘를 복사한 거는 우리가 부제컷 명령어를 쓴 거 플레이트를 그대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제컷은 여기서 볼트를 써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제컷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부제컷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 자, 반대편에도 선택하고 지운 다음에 플레이트의 크기를 조절할 겁니다. 근데 플레이트는 조절할 때 어떤 뷰에서 조절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하면 5500뷰죠. 그래서 뷰 목록에 가서 5500뷰를 띄워서 이 뷰에서 플레이트의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직접 수정을 꺼놨으니까 직접 수정을 다시 한번 키면 디멘전이 나오죠. 디멘전에 치수를 선택을 하고 모드, 양쪽 모드를 선택해서 500이 600이 아니라 500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고 얘는 400mm 그대로 쓰겠죠. 600을 500mm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리드 2번으로 가보면 또 한번 바꿔줘야 될 게 뭘까? 플레이트의 두께가 25mm가 아니라 12mm로 바꿔줘야 돼요. 도면에 이제 플레이트가 12mm니까 그러면 이 플레이트 속성창 열어서 25mm가 아니라 10mm로 수정해 줘야 되겠죠. 수정. 그러면 위치가 또 비어 있죠. 왜냐면 25mm에서 10mm로 줄였으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이동해 줘야 되겠죠. 이 끝부분이 보의 플랜지 부분으로 이동. 그리고 얘를 복사하죠. 하나를 더 복사해 줘야지 되겠지요. 도면에 플레이트가 2개가 생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면 얘를 마우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보호, 플레이트 2개의 기둥, 그리고 간섭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기둥과 플레이트가 이와 같이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럼 얘를 잘라줘야 되겠죠, 그죠? 잘라주려면 피팅을 하게 되면 되겠죠. 피팅. 그래서 편집에 가서 피팅, 기둥을 선택을 할 거고 맨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트의 바닥면 2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피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섭 체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간섭 체크 관리자의 플래그가 녹색으로 바뀌어지는 거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충첩이 해결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장할 때는 저장하시면 되고 저장할 필요가 없으면 아니요,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 리플레이트는 실제 이 면이 X, Y 평면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대칭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명령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천상 얘를 다시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거는 이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보면 되니까 얘는 이 모델 연습을 통해서 가상의 점, 그 다음에 폴리곤 커트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당연히 얘는 이 플레이트가 도면에 나와 있는 거가 90mm, 90mm 짜야 되니까 저걸 가서 플레이트를 선택하고 두께가 얘는 얘가 아까 플레이트가 10mm가 아니라 12mm네. 12mm니까요. 동시에 플레이트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도면에 보니까 10mm가 아니라 12mm로 그려야 되니까 다시 생성을 수정을 했습니다. 얘는 당연히 밑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지요. 동시에 플레이트 두 개를 이동. 여기에 커팅된 것도 이동을 시켜줘야지. 근데 커팅 부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10mm로 이 커트를 했으니까 부재가 중간 부분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얘를 선택해서 이동 명령어를 써서 내려주게 되면 기둥 아까 미처 12mm로 수정한 다음에 남아있는 축적 부분은 이와 같이 커팅이 되겠지요. 얘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아까 12mm 됐으니까 얘를 또 더 내려줘야 되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커팅 부재를 똑같이 이동. 컷 부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커팅 명령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커팅 또는 피팅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볼트를 넣어주면 될 거고 플레이트를 여기 리플레이트를 생성해 주면 되죠. 얘는 10mm 도면에 12로 되어 있어서 10mm로 바꿔주고 기둥 상단 플랜지 바깥쪽에 점 찍어서 아래쪽으로 도면에 나와 있는 게 90mm니까 90mm 25mm 자, 왼쪽 방향으로 75mm 더 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주고 엔터. 그럼 가상의 점이 찍혀졌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75mm 그리고 직경 모드에 25mm 되는 지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플레이트가 잘못 생성이 됐다, 점을 잘못 찍었다라고 하면 백스페이스 눌러주면 돼요. 얘도 백스페이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mm 났다. 그럼 100 주고 25 좌표값을 줄 수도 있고, 좌표값을 주려면 R 입력해서 상대좌표 띄워주고, 얘는 ZX면이니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75, Y방향은 없으니까 0, Z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75, 그 다음에 25 되는 점 찍고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가 완성이 되겠지요. 선택하고 나는 직접 수정 말고 핸들을 이용해서 챔퍼를 하겠다라고 하면 직접 수정을 꺼주고, 리플레이트에 챔퍼할 핸들을 선택하고 유형에 가서 없음 아니라 호겠죠. 호 선택하고 반경 30mm. 나머지 이제 여기에 폴리곤 커트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에 가서 폴리곤 커트, 기둥, 내가 폴리곤 커트할 지점 4점 찍어주면 되죠. 30mm, 30, 30, 스페이스바. 그리고 요 모서리 얘는 바깥쪽 형태로 챔퍼가 돼서 라운딩, 반경값 30mm. 다시 한번 폴리곤 커트, 클릭하고 시작점을 어디다 찍어줄 거냐라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폴리곤 커트 선택하고 한 점 15mm 간 지점으로 해서 폴리곤 커트를 했으니까 삼각형 형태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제 얘도 볼트는 나중에 이제 넣어주면 되고, 이 기둥과 립과 이 플레이트는 용접을 다 해서 걔를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철거에 가서 용접을 먼저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둥, 플레이트, 그 다음에 다시 리플레이트와 플레이트를 용접. 얘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용접해야 되겠지.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용접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얘를 대칭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대칭 복사는 X, Y 평면에서 대칭 복사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대칭 복사할 거를 플레이트들은 아니고 용접, 즉 기둥과 리플레이트의 용접, 그 다음에 리플레이트와 플레이트의 용접, 그리고 폴리곤 커트 2개, 얘를 선택. 그리고 FFL 또는 5500Q 열어서 여기에서 특수복사의 대칭선은 그리드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 A 라인에 2점 찍어주고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드 2번을 확인해 보면 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폴리곤 커트 방향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정해 주면 되죠. 이 점이 실제 1로 와야 돼요. 또는 이 점이 얘를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동해 보면 얘는 충분하게 연습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런 핸들을 이동을 하게 되면 모양이 바뀌어져요. 핸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
내가 원하는 모양을 다각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동 명령어 쓰게 되면, 그래서 이 핸들이라는 거를 선택해서 이동 명령어 써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커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핸들을 선택해서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반드시 해보야지 작업의 효과가 높아져요. 완성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볼트를 넣어주면 되죠. 볼트를 넣어주는데 얘는 지금 5500뷰에는 지금 플레이트가 두 개를 선택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3D 뷰와 5500뷰를 또는 3D 5500뷰와 그리드 2번 이렇게 뷰를 두 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왜? 내가 선택하기가 수월하죠. 그러면 이제 볼트 넣어서 볼트 분명히 여기에 값은 바뀌어줘야 돼요. 도면을 보면 도면에 볼트의 규격이 나와 있죠. 여기 디테일 B M24 8개 D29 근데 동일해. 그죠? M24 D29 8개예요. 얘는 확인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125mm, 150mm, 125. 그 다음에 Y방향으로 300mm. 나는 이제 얘를 요 중간 지점 찍고 방향을, 이쪽 방향을 X방향으로 잡아줄 거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고 다시 이제 테클라로 되돌아가서 볼트 안에 가보면 얘 배열값은 아까 디테일 A를 우리가 작업을 해놨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번, 0하고 125고 그 다음 2열과 3열의 간격은 150이고 다시 125죠. Y는 200이 아니라 30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셋들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값은 그대로 이렇게 변경해서 얘를 적용할 거니까. 자, 첫 번째 플레이트 선택.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트를 선택. 그리고 마우스 중간 버튼. 어디에다 첫 번째 점 찍어요? 플레이트. 이제 이번에는 5500뷰에 가서 미드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근데 미드점을 찍어줄 때 렌더뷰에서 찍어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뷰에 가서 와이어프레임 뷰를 띄워주고 삼각형 나오는 스냅 점 찍어줘야 되는 경우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아까 가상의 점을 찍어서 첫 번째 점을 정확하게 찍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미드 포인트 찍어서 X 두 번째 점 찍어주면 그 점에 이와 같이 볼트가 체결이 되죠. 그 대신 얘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방향으로 50mm 이동을 해줘야 돼요. 이동 명령어 쓰는 것보다는 볼트를 속성을 열어서 볼트 속성의 옵셋 중에 DX 값을 0이 아니라 플러스 방향이니까 50mm.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5500에서 볼트를 체결했기 때문에 3D 뷰에서 보면 이와 같이 공간상에 있습니다. 즉, 이 보 위에 있는 거죠. 이 보의 프로파일이 얼마였어요? 400mm였어요. 400mm. 그러니까 이 볼트를
Z축 기둥 아래쪽 방향으로 400mm만큼 내려오면 됩니다. 그럼 얘는 옵셋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얘 0이 아니라 마이너스 400. 얘 마이너스 400. 근데 이 볼을 이동하면 안 되니까 보가 아니라 볼트를 선택하고 볼트의 옵셋을 값을 줘야 되겠죠. 아까 볼을 선택을 해서 보가 이동이 된 건데 볼트가 아니라 자 보가 아니라 볼트를 이동시켜 주면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볼트 구멍이 8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디테일 B가 이와 같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아래쪽에 디테일을 생성하는 거를 위쪽에 생성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가 플레이트 생성하고 볼트 체결하는 방법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위쪽에 작업하는 것도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건 얘는 부재 컷으로 우리가 작업했지 않겠죠? 얘를 전부 다 선택해서 지웁니다. 딜리트. 우리가 부재 컷이라는 명령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는 디테일을 생성했지만 이제 우리는 한쪽에 이제 볼트 명령어를 써서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하고 리플레이트를 만들었어요. 걔를 이제 사용자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가져다 쓰는 게 작업의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는 거를 할 건데 그 전에 컴포넌트에 대한 것들을 한번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거 가지고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39페이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컴포넌트는 테클라 설치하면 테클라 기능, 테클라 설치된 내부에서 제공되어지는 컴포넌트를 우리는 시스템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가 내가 만든 거, 이게 커스텀 컴포넌트예요. 근데 커스텀 컴포넌트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형은 커넥션, 즉 부재와 부재를 접합해 주는 형태. 그 다음에 디테일, 상세라고 해서 조금 아까 우리가 기둥 아래쪽에 베이스 플레이트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상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해 주는 거, 이어주는 거, 이음. 그러니까 걔는 이제 같은 방향의 기둥과 기둥, 같은 방향의 보와 보를 이어주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그냥 파트로서 만들어진 이런 유형,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사용자 컴포넌트, 즉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베이스 플레이트는 어떤 유형일까요? 얘는 디테일이에요. 상세다, 상세. 그래서 블록을, 즉 컴포넌트를 만들면 뷰에 어떤 모양의 심볼이 하나 보여져요. 이렇게 원뿔 모양의 심볼, 얘를 컴포넌트 심볼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컴포넌트 만들 때 우리는 디테일 유형을 쓸 거예요. 그죠? 상세, 그리고 이름 줄 겁니다. 컴포넌트 객체는 얘가 되겠죠. 이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얘가 컴포넌트 객체니까 얘를 전부 다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택한 다음에 더 이상 선택할 게 없다라고 하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고
메인 부재는 기둥이 메인 부재가 됩니다. 기둥이 메인 부재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없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고 세부 위치를 기준점이 아니라 메인 부재를 얘를 선택을 해주고 피니시 버튼을 누를 거예요. 기준점과 메인 부재의 차이점은, 기준점은 내가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넣어줄 위치를 점을 찍어주는 게 기준점인 거고, 메인 부재는 내가 베이스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그 위치에 알아서 얘가 들어오는 거, 베이스 플레이트를 갖다 넣어주는 거가 메인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면 이런 형태로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인 부재의 기둥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컴포넌트가, 커스텀 컴포넌트가 생겨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용자 커스텀 컴포넌트라는 건 이 프로파일이 기둥이 H250짜리 기둥이었을 경우에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둥이 만약에 프로파일이 다를 경우에는 엉뚱하게 들어간다. 그게 커스텀 컴포넌트예요. 도면을 충분하게 보지 않고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도면을 잘 보고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규칙이라는 거는, 볼트의 규칙은 테클라가 볼트라는 명령어를 제공했을 때의 그 알고리즘, 실행되어지는 방법은 얘가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명령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거를 왜 이렇게 될까라고 고민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나. 이거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야 돼. 근데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왜? 지금 이렇게 도면에 보면 볼트가 나왔잖아. 그럼 얘가, 나는 얘를 이 방향으로 얘를 행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행이 어떤 경우가 되냐면 X축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X라고 보시면 돼요. X.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열로 볼트를 그룹을 만든다라고 해서 볼트 그룹에 배열이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이렇게 배열. 원형은 이렇게 원형 기둥이 있었을 때 원형으로 볼트가 들어가는 거는 원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와 같이 행과 열로 볼트가 들어가는 거는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트를 내가 이와 같은 거를 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볼트 원점을 요 지점을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얘가 볼트 원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볼트의 첫 번째 점이 되는 거예요. 볼트의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X 방향으로 잡을 거냐, 오른쪽을 X 방향으로 잡을 거냐, 그거는 판단하면 되지. 나는 오른쪽을 두 번째 점을 찍었다. 이 점을 두 번째 점을 찍었다. 이 점을 두 번째 점으로 찍어주면 어떤 게 결정이 나냐 하면 이 방향이 볼트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당연히 직각
90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볼트의 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요 지점에서부터 이 간격을 이용을 해서 배열로 볼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을 주면 여기 이 기준, 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Y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테클라의 볼트 생성 방법의 규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연습을 할 때 이 부분에 플레이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두세 번만 연습을 해보면 볼트 생성하는 규칙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도면처럼 볼트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볼트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에서 첫 번째, 자 M24를 넣을 거니까 크기를 M24를 선택을 할 거고, 표준이 예를 들어서 TSB도 있고 HTB도 있고, 근데 M24라고 하면 그냥 TSB 형식으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배열이 나와 있는데 원래 얘는 초기값이 0일 상태로 되어 있어요. 0. 그 다음에 호용오차는 2mm로 되어 있는 게 디폴트예요. 근데 내가 지름을 29mm로 작업하겠다. 근데 여기서 크기가 24mm보다 27, 28 선택할 수 있으면 걔 선택하면 돼요. 근데 크기가 24mm가 맥시멈이다라고 하면 맥시멈을 선택하고 허용오차를 2mm가 아니라 5mm로 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mm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배열의 00 이게 초기 값인데요. 이 부분만 일단 설정해 주고 이 플레이트를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으면 스페이스바 또는 마우스 중간 버튼. 위치는 중간 지점을 찍어주는 게 가장 최적이다. 그리고 찍고 방향을 오른쪽을 나는 X방향으로 두 번째 위치를 선택할래. 그러면 볼트가 체결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볼트 하나, 둘, 가장자리가 너무 짧다. 어디에 이 간격이 있어서 그렇고 0, 0, 0. 자, 옵셋을 자 초기화 시켜주고 5mm, 24mm 하나, 둘, 클릭 중간. 볼트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얘는 옵셋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동 명령을 써도 되고, 옵셋을 쓴다라고 하면 옵셋에서 DX 방향으로 50mm 이동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얘를 볼트 그룹을 쓰는 이유는 볼트를 한 번에 그룹핑해서 동시에 수정을 할 때 볼트 그룹이 되게 유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볼트 하나 생성할 때 그냥 이 카피 명령으로 썼다. 그러면 6개, 8개를 개별적으로 다 수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볼트 그룹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열을 쓸 건데 0.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드 수정하는 거하고 똑같아. 얘는 X 좌표가 상대 좌표예요. 0하고 그 다음 열의 간격이 125였으니까 125가 되는 거고,
만약에 250이었으면 250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 사이가 250이니까 한 칸 띄고 250. 얘가 그리드하고 똑같잖아. 그리드에 x, y 좌표값을 주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는 0하고 200mm였어. 200mm. 그래서 볼트의 규칙을 이용을 해서 볼트를 생성할 때는 행이 1행이 아니라 여러 개 행을 생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재의 중간점을 찍어서 원점과 볼트의 x 방향을 정해준 다음에 볼트를 넣어주는 거를 기억을 하면 어렵지 않게 볼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여섯 번 연습을 해보면 큰 어려움 없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컴포넌트 만들기 위해서 기둥 하나 쪽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는 다 지웁니다. 저처럼 기둥에는 하나의 기둥에는 베이스 플레이트 없이 이렇게 만드세요. 다 만들었으면 자 얘를 커스텀 컴포넌트로 만들 거예요. 커스텀 컴포넌트로. 자 커스텀 컴포넌트로 만들 때에는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단축키로는 컨트롤 F예요. 컨트롤 F 또는 요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삼각형, 사각형, 원하고 십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걔를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자 여기 짝대기 3개 아이콘이 고급 기능이에요.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중간쯤에 보면 사용자 컴포넌트 정의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컴포넌트 마법사 첫 번째 창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접합부가 아니라 상세예요. 상세. 그래서 유형은 접합부 아닌 상세를 선택합니다. 상세. 그리고 기둥의 프로파일이 H250자예요. 그래서 H250에 들어가는 베이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베이스 그리고 H250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컴포넌트 이름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프로파일하고 같이 쓰게 되면 이 컴포넌트는 H250짜리에 사용되어지는 커스텀 컴포넌트다 라고 이름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설명 넣어줄 수도 있고 식별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략.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유형은 상세예요. 접합 아니라 상세. 다음. 컴포넌트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창이. 컴포넌트로 만들 객체들은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에요. 그래서 커팅부터 시작해서 큼지막하게 윈도우로 선택을 합니다. 또는 뭐 여기에 다른 쪽에 또 요거 들어가 있는 거 있으니까 얘도 선택을 해도 돼요. 똑같은 베이스 플레이트로 우리가 작업이기 때문에. 자, 선택하고 여기 얘는 해제된 거고, 그죠? 그리고 다음. 메인 부재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메인 부재를 기둥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부재는 더 이상 없어요. 없으니까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기준점이 아니라 메인 부재 옵션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메인 부재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면 화면에 이와 같이 컴포넌트 심볼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찾냐? 여기 컴포넌트 창에 가서 이름 아까 베이스라고 줬잖아요. 베이스 H라고 입력해주면 이와 같이 원뿔 모양의 아이콘이 바로 찾아져요. 그러면 얘가 조금 아까 우리가 만든 커스텀 컴포넌트, 얘를 선택하고 기둥을 메인 부재예요. 여기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메인 부재 또는 영역 선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인 부재를 선택하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다 잘라서 들어오죠. 잘려서 확인해 보면 다 잘려졌습니다. 얘 기둥을 H250짜리를 또 하나 생성해서 보면 얘 기둥을 H250짜리로 바꿔서 넣어보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얘 프로파일하고 동일한 프로파일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응용 프로그램 창 띄워놓고 조금 아까 만든 베이스 H250짜리를 선택하고 부재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선택하고 딜리트하면 컴포넌트까지 다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커스텀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